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알파든 베타든 세타든 K든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마치 주어진 것처럼 움직여서 이 값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변 대각 대변 대각에 의해서 좋았어. 사인 세타분의 16은 사인 알파분의 K와 같구나. 자, 그런데 나는 뭐가 필요하다? 사인 알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 식을 사인 알파에 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16분의 K의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똑같은 행위를 이쪽에서도 진행할 겁니다. 대변 대각 대변 대각에 의해서 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 분의 몇? 12는 자, 사인 베타 분의 K야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거 계산할 수 있지? 얘 결국 뭐로 나온다? 사인 세타로 나온다요. 오, 얘는 결국 사인 세타분의 12는 사인 베타분의 K로 나와서 내가 구하고 싶은 사인 베타의 값은 12분의 K의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구나요.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지. 우리 얘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인 알파는 16분의 K 사인 세타로. 자, 사인 베타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12분의 K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 어머, 분자 똑같이 약분해버리면 되겠네요. 결국 이 식은 12분의 16, 약분해서 몇 나오겠습니까? 3분의 4라는 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금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왜? 정확한 값을 주어지지 않으면서 주어진 것처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배울 점은 되게 많아요. 주어지지 않아도 얘를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건 주어진 거랑 똑같이 취급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로써 사인 법칙 끝내고 이제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은요, 제1법칙, 제2법칙, 제2법칙의 변형이라고 이렇게 3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요, 이 녀석 정리하고 갑시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예, 이렇게 B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부터 내드릴게요. 자, 요 코사인 제1법칙은요, A는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자, A는으로 시작되면 A 다음에 오는 알파벳 누구야? B지. 그래서 B를 써주면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A는 B부터 시작해서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라고 A를 제외한 양쪽에서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라고 푸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내가 B를 구하고 싶어. B를 구하고 싶으면 B 다음에 오는 알파벳 누구? C부터 시작해요. 근데 C는 누구야? H. A랑 만나고 있지. 그래서 뭐라고 한다? C 코사인 A 더하기 A 코사인 C, A 코사인 C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C에 관해서 요 그림을 보고 생각하면 돼. C를 구하려면 C 다음에 오는 문자 누구야? A. 뭐라고 쓸 거야? A 코사인 B 플러스 B 코사인 A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제1법칙은요. 얘를 구하려면 항상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요런 구조의 식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 요 녀석의 용도는 결국 뭐가 되겠어? 변 하나를 구하려면 양끝 각각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나는 이 파란색 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요 코사인 제1법칙의 용도가 되겠죠? 자, 받아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어느 한 변은 양끝 각과
남은 두 변을 알면 구할 수 있다. 삼각형의 어느 한 변은 양끝 각과 남은 두 변을 알면 구할 수 있다. 삼각형의 어느 한 변은 양끝 각과 남은 두 변을 알면 구할 수 있다. 라고 적어두고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즉 문제에서 요만큼의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코사인 제1법칙이다. 내가 문제에서 알고 있는 녀석을 표현했더니 딱 요만큼을 알아. 그러면 얘는 뭘 사용하라는 거다? 코사인 제1법칙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를 보고 줄줄이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칠판 보고요. 공식을 줄줄이 얘기해 볼 거야. 시작! A는 B 코사인 C 플러스 C 코사인 B. B는 C 코사인 A 플러스 A 코사인 C. C는 A 코사인 B 플러스 B 코사인 A.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코사인 제1법칙의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제일 쉬워요. 증명 중에서. 자, 보도록 하자. 자, 각 A에서 BC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래? 이렇게 수선의 발을 휴 이렇게 내리라는 얘기네. A에서 BC에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래서 이 녀석과 만난 점을 D라고 이렇게 하고요. 선생님이 이 BC라는 길이가 DA에 쪼개졌으므로 이 각각의 길이에 X, Y라는 이런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요. 코사인 C하고 코사인 B를 구해볼 거예요. 자, 코사인 C를 좀 구해볼까 합니다. 코사인 C는 뭐야? 정의에 의하면 시작! B분의 Y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B분의 Y 이렇게 적어줬어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Y값 구할 수 있겠네요. Y 길이는 뭐가 되겠다? B 코사인 C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선생님은 저쪽에 보이는 코사인 B를 구할 겁니다. 코사인 B는 몇이 되겠다? C분의 X. 그러므로 X 구하면 C 코사인 B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봤더니 A라는 길이는 뭐하고 뭘 더한 거랑 똑같아? X와 Y를 더한 거랑 똑같으므로 A는 A는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코사인 제1법칙의 증명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자, 요번에는 코사인 제2법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제2법칙은요. 결론부터 내드리자면요. 내가 A의 제곱을 구하려고 해. 그러면 이때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라고 남은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 여기 B하고 C 썼지. 얘를 순차적으로 써요. BC. 그리고 코사인을 당연히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 써주시고 요 녀석의 대각인 누구? A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만들어보자. 내가 B의 제곱으로 만들려고 해. 그러면 B는 다음에 오는 문자가 누구야? C지. 그래서 씁니다. 시작. C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C의 제곱 다음에 오는 문자는 누구야? A. 시작.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외우는 게 바로 코사인 제2법칙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암기됐죠? 자, 보지 말고 한번 코사인 제2법칙 이 그림만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시작!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자, 시작! B의 제곱은 C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마지막 C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돼서요. 이런 겁니다. 내가 A의 제곱을 구하고 싶어. 근데 A의 제곱은 어떻게 구할 수 있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에다가 2배의 얘 곱하기 얘에다가 코사인 A만 해주면 요 노랭이를 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얘는 결국 뭐예요? 어느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남은 두 변의 길이하고 그 대각의 크기를 알면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네요. 자, 용도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어느 한 변은 남은 두 변과 그 사이각을 알면 구할 수 있다. 삼각형의 어느 한 변은 남은 두 변과 그 사이각을 알면 구할 수 있다. 삼각형의 어느 한 변은 남은 두 변과 그 사이각을 알면 구할 수 있다. 라고 적어주고 여러분은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얀색을 구하려면 바로 이런 노랭이 요소만 알면 하얀색을 구할 수 있어. 이게 바로요 코사인 제2법칙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코사인 제2법칙으로부터 생겨나는 코사인 제2-법칙 혹은요 교재에 따라서는요 코사인 제2법칙의 변형이라고 불리는 이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사인 A가 나와 있네. 우리 코사인 A가 들어갔던 코사인 제2법칙 한번 만들어 볼까? 시작!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됐죠. 자, 뭔 짓을 하냐면 얘만 빼놓고 다 이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선 이항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겠지. 맞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됐는데 이때 코사인 A만 빼놓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2BC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고 분모분자에 선생님이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2BC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런 식으로 이 식을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식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가 왔지? A 다음에 오는 문자 뭐야? B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E, B, C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이 BC를 보면서 위에다 뭘 써준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요 A죠? A와 관련된 녀석을 한번 제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B 보자. B 다음에 오는 문자 뭔데? C. 그래서 우리는 E, C, A. C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자, C 다음에 오는 문자 누구야? A. 그래서 E, A, B 분의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다. 자, 이런 식으로 식 변형을 할 수 있다예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는 이래요. 여기에 나온 건 전부 세 변이지. A, B, C라는 세 변의 길이를 다 알면 얘 구할 수 있겠네. 자, 용도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 변의 길이만 알면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모두 구할 수 있다. 세 변의 길이만 알면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모두 구할 수 있다. 모두 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얘는 사실 실수야. 삼각함수의 특징이죠. 각을 집어넣었더니 삼각함수에 의해서 얘가 실수가 됐다야. 얘가 실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BC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변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얘가 실수기는 하지만 우리는 얘를 봤을 때 뭐에 대한 정보에 집중해? 각에 대한 정보에 집중하는 반면에 얘를 봤을 때 뭐에 대한 정보에 집중해? 변에 대한 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각이 나왔는데 각을 변으로 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각에 대한 정보를
변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재구성해야 할 때 사용하는 정보다. 각을 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9페이지 들어갈 거예요. 자, 9페이지에는요 코사인 제2 법칙에 증명이 나와 있고요. 이 녀석은 수능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적어 놓도록 하자. 코사인 제2 법칙의 증명. 좌표 평면상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라. 좌표 평면상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라. 9페이지 되겠습니다. 9페이지. 혜인양 찾았어요? 9페이지? 찾았어요? 맨 위에. 좌표 평면상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라. 아, 이거 7페이지야? 미쳤구나. 7페이지다. 선생님. 미안해. 글자인 줄 알았어요. 7자를. 잘 적어놔야 돼. 미안해. 그래서 헷갈렸구나. 7페이지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떠올려 볼까? 사인 법칙은 어떻게 증명했었어? 왜 저건 안 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라. 코사인 제1 법칙은 그냥 수선의 발 내려서 그냥 풀면 됐지. 엄청 쉬웠지. 얘는 어떻게 증명한다? 좌표 평면 안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라. 그리고 얘가 수능에 나왔다는 건요. 얘가 가장 실수 포인트가 많은 중요한 어려운 증명이었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각 A가 여기 각 A 이렇게 있는데 이 각 A가 90도보다 큰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가만히 보니까 와우, 여기 요 변의 길이는 B고 X, Y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sin A는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B분의 Y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 이건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자, 그럼 코사인 A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B분의 X 이렇게 배웠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Y는 B sin A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X는 B 코사인 A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냐?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A의 제곱을 구하고 싶어요. 요 변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뭘 이용한다?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녀석을 빗변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버리겠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우리 요 녀석을 표현할 거야. 요 녀석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Y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리고 요 녀석의 길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요만큼의 길이는 C지. 요만큼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거야? 마이너스 X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왜냐면 여기 보이는 이 X라는 녀석은 좌표지. 그것도 양수인 좌표야, 음수인 좌표야? 음수인 좌표예요. 이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길이가 필요해. 그러면 우리는 이 음수인 좌표를 이용해서 길이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낸다? 마이너스 X를 사용해야 한다. 자, 그 수능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 마이너스 하나였어요. 되겠습니까? 이 마이너스를 인지한 학생은 정답을 냈고 인지 못한 학생은 전부 다 오답을 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와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A의 제곱이라는 것은요, 뭐라고 쓸 수 있어? Y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 풀면 Y의 제곱 더하기 앞에 있는 거 제곱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제곱 그리고 모두 곱해줘 해서 마이너스 2c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요 선생님이 y와 x 자리에 이 녀석을 전부 다 집어넣을 거예요. 우선 y의 제곱 자리에는 b의 제곱 sin 제곱 a 요런 애를 집어넣을 거고 x의 제곱 자리에는요 b의 제곱
코사인 제곱 A 요런 녀석을 집어넣을 거고 자 C의 제곱이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2C에다가 X 자리에는 B 코사인 A 요런 녀석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요 녀석 볼까? 이만큼. 자, 얘 계산하면 뭐로 나와? B의 제곱으로 나오죠. 왜? 공통인수 B의 제곱으로 묶었더니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예요. 이거 제곱관계에 의하면 몇이다 항상? 1이다. 그래서 B의 제곱만 남네요. 결국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고 이렇게 정리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요 코사인 제2법칙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각 A가 예각인 경우도 증명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예각인 경우 보도록 하자. 그래, 바로 요만큼 요 각이 각 A 예각이 나오는 상태예요. 자, 당연히 우리는요 여기에서도 얘가 x, y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적어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n a는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b분의 y. 코사인 a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 b분의 x. 그러므로 y는 b sin a. x는 b 코사인 a. 아까와 똑같이 작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요번엔 나는 a의 제곱을 구하고 싶어요. a의 제곱은 바로 요 녀석이지. 요 녀석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을 찾아봤더니 그 삼각형은 바로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이 될 거예요. 요 직각 삼각형. 그래, a의 제곱하려면 변의 길이를 다 알아야지. 자, 요만큼의 변, 나 뭐라고 얘기할 거야? y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묻자. 요만큼의 변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x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전체 c에서 x만큼 뺐으니까 얘는 뭐다? c-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y의 제곱 플러스 c-x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y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cx라고 쓸 수 있고 y 자리에 얘를 대입하면 b의 제곱 사인 제곱 a 플러스 c의 제곱에다 x 자리에는 b의 제곱 코사인 제곱 a 마이너스 2c b 코사인 a 이런 식이 나왔네요. 자, 이때 바로 얘하고 얘 합쳐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와 같은 정리로 마무리 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요 코사인 제2법칙의 증명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지워도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쩔 수 없어요. 자유자재로 공식을 암기해야 돼요. 자, 칠판 보시기 바랍니다. 사인 법칙 암기해보자. 시작!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 2R.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시작! 대변, 대각, 대변, 대각.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외접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코사인 제1법칙. 예, 여러분 힘들지 않게 선생님이 A, B, C 이렇게 삼각형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제1법칙 불러봅니다. 시작! A는 B 코사인 C 플러스 C 코사인 B. B는 C 코사인 A 플러스 A 코사인 C 이렇게 되겠죠. 자, C는 A 코사인 B 플러스 B 코사인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코사인 제1법칙의 용도는 뭐야?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뭘 알아야 된다? 양 끝각과 남은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남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였어요. 자,
자, 이제 코사인 제2법칙 불러보도록 하자. 시작. A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B의 제곱은 C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예요. 그래서 요 녀석의 용도는 뭡니까? 어느 한 변은 두 변과 그 사이각을 알면 구할 수 있다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사인 이 법칙의 변형, 즉 코사인 이 법칙의 변형, 코사인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코사인 제법칙의 변형. 죄송해요. 코사인 제2 다시 법칙. 코사인 제2 다시 법칙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시작. 코사인 A는 2BC 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나머지 생략할게요. 자, 이 녀석의 용도는 뭔데? 나머지 세 변의 길이요.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구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용도는 각을 변으로 해석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사용하는 문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다음 페이지의 제목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 가로 열고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될 조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될 조건을 줄여서 우리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녀석 좀 칸 줄여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될 조건, 오직 하나로만 결정될 조건은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문제에서요, 세 변의 길이를 다 준 경우예요. 세 변이 주어질 때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변이 주어질 때 삼각형은 오직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경우냐면요, 두 변과 그 사이각이 주어질 때예요. 그래서 그림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두 변과 그 사이각이 주어질 때,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질 때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경우는요, 원래는 이렇게 한 변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각하고요, 이 각이 주어지나 이 각이 주어지나 사실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자, 삼각형에서 두 각을 줬다는 얘기는 어차피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세 각을 중부하고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아무 각이나 두 각이 주어지면 이쪽에 있는 것도 주어진 거랑 똑같이, 자, 이와 같이요, 한 변과 두 각이 주어질 때 삼각형은 오직 하나로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에요. 되겠습니까? 한 변과 두 각이 주어질 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이요, 두 개로 주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볼까? 얘가 시험에서 가장 출제될 확률이 높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삼각형이 두 개로 결정이 되냐면요, 자, 이렇게 두 변을 줬다? 그런데 그 사이각을 주지 않고 다른 각을 준 경우예요. 자, 이 경우에 삼각형은요, 두 개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요,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과 관련된 문제는 너희들이 답을 내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엔 답이 한 종류가 나와.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출제가 이렇게 되는 경우엔 답이 몇 종류가 나온다? 두 종류가 나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오답을 내는 이유는 답을 하나만 적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답이 하나가 나올까 두 개가 나올까를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가만히 봤더니 세 변이 주어진다고? SSS. 그죠?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지면 뭔데? SAS. 한 변과 두 각이 주어지는 건 사실은 뭐랑 똑같아? ASA랑 같은 상황 아닙니까? 잠깐만, 저거 많이 보던 건데 삼각형의 뭐다? 합동 조건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나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삼각형이 두 개로 결정되는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변의 길이를 줬어요. 하나는 5고요. 하나는 3이라는 길이를 주고요. 남은 한 변의 길이가 30도야. 지금 이와 같이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래, 두 변의 길이는 5, 3, 남은 한 각의 크기는 30도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꼭 이런 그림만 가능한 게 아니야. 요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런 그림이 가능해요. 요가 30도거든? 근데 3이 바깥으로 들어가지 않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것처럼 두 변과 사이각이 아닌 다른